그대에게 음악으로 말을 겁니다. 매일 오전 11시 정경의 클래식.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 명사들을 모셔서 음악과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초대석.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오르가니스트이십니다. 섬세하면서도 화려한 테크닉을 지니셨고요. 또 성실함도 남다른 분이십니다. 오르가니스트 신동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새로운 클래식계, 음악계의 명사들과 만나고 알아가는 것을 무척 행복해하고 있는 정경의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르간을 연주하는 오르간 주자 신동일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살짝 긴장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까? 살짝.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학기 중이라 이제 방학하셨죠? 예. 예. 지난주에 그 기말 시험 다 치르고 네. 성적 등재하고 한 며칠 전부터서 공식적으로 방학입니다. 예. 좀 어떻게 좀 쉬었습니까? 학기 바쁘셨을 텐데. 예, 잘 쉬고 있습니다. 교수님 좀 말씀을 길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럴게요. 예, 제가 자세한 말씀 나누기 전에 네. 오르가니스트 신동일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했던 오르가니스트 신동일은 11살의 피아노 연주로 데뷔 무대에 오릅니다. 천재적인 재능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연세대를 거쳐 리옹 국립고등음악원과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최고 연주자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 후 제20회 샤르트르 국제 오르간 콩쿠르 대상을 수상했고 그 외 일일이 열거해서 만큼 많은 국제 오르간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셨습니다. 연주 활동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이제 공연이 많이 캔슬돼서 주춤한 상태이지만 그 전에는 유럽과 북미와 남미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과 오세아니아 등 세계 각지의 초청을 받아서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빛낸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셨습니다. 장클로드 카다듀시, 정명훈, 최수열 등 유명 지휘자 협연했고 요요마, 조수미, 임선혜, 김상진 등 클래식 음악가 연주자분들과 또 많이 연주하셨고 생황 연주자인 김호영 등 전통음악 연주가 가수 김동률 등 장르를 넘나들어서 우리가 선생님께서 활동하고 계신데 다양한 분들과 함께하며 오르간의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제 소개 마음에 드십니까? 너무 잘해주셔서 영광입니다. 예.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자, 오늘 교수님 좀 웃어주세요. 여러분 그 보이는 라디오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약간 연예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파마도 요즘 트렌드에 맞는 파마에 또 이 반팔 오늘 셔츠에 약간 그 면바지에 로퍼를 신고 오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러분 이미 게시판에 눈치를 채신 분이 계신데 자 제가 좀 가져오겠습니다. 우리 조현철님 클로즈업 부탁해요. 보시면은 교수님께서 오늘 또 사인 CD를 이렇게 가져오셨습니다. 무려 6장을 가져오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릴 거고 사인을 제가 또 공개를 하자면 이렇게 교수님 사인 예쁘게 또 제가 받아놨습니다. 자, 신도희 교수님께서 특별한 선물 오르간 연주 사인 CD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네, 파이프 오르간이라는 악기가 솔직히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이 악기가 가격도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고, 예, 악기 중에 아마 제일 비싼 악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클래식 악기 중에 네, 예. 악기의 사양마다 다르지만 예, 네. 실례지만 가격을 좀 여쭤봐도 됩니까? 오르간은 보통 그 만들 때도 네, 서양 언어를 보면 영어의 경우 make라는 단어를 동사를 쓰지 않고 build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 만드는 거를 그 묘사하는 동사만 봐도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잖아요. 거의 집채만한 악기입니다. 큰 악기는. 네,
큰 악기의 경우는 억대를 호가하죠. 뭐 서울에 있는 비싼 집채 가격에 비길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럼 몇십억에 되는 오르간도 있나요? 또 있습니다. 와, 참 지난주하고 지난주에 저희 지휘자 선생님이 나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예. 지휘봉이 10만 원도 안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난리가 났었는데 바로 우리 신 교수님 나오셔서 지금 몇십억 오르간 악기 말씀하신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 근데 이제 네. 고가이긴 하지만 예컨대 제가 지금 사는 공동주택에 지을 수는 없잖아요. 네. 개인이 소유하는 악기가 아니고 어떤 그 공공의 장소에 보통 교회나 아니면 콘서트홀이나 예 지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하는 개인의 악기가 아니라 공공의 악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악기를 그렇죠. 연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 협연을 많이 하셨어요. 생황이라는 우리나라 전통 악기와 협연은 좀 상상하기 쉽지 않은데 이런 노력을 쏟으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교수님? 그걸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하죠? 10대 소년일 때 세계 음악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신 저 처음 오르간 선생님이 그 네. 음악학 학자셨는데 그 선생님이 제게 가끔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서양 음악을 하지만서도 한국적인 무언가가 나오게 네 음악에서 그때 아마 된장 냄새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된장 냄새가 나는 음악이 나게 계속 생각을 하라고 일러주셨고 네. 그런데 그 말이 저한테 구체적으로 와닿은 거는 한 30대 초중반 거의 중반인 것 같은데요. 특별히 제가 미국에서 한참 커리어를 하고 있을 때 한번 인터뷰를 할 때 네. 제가 외형이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그다음에 영어를 해도 액센트가 있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거점을 두고 활동을 했지만 그들은 저를 한국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서양 음악을 많이 띄워주죠. 어쩜 그렇게 잘 뭐 음. 해석을 하냐, 뭐 잘 표현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적인 무언가가 당신의 음악에 미친 영향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길게 고민을 안 하고 짧게 그냥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을 했어요. 인터뷰 때. 예. 예. 그리고서는 어릴 때부터 보면 제가 처음 접했던 음악이 서양 음악이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때 그 인터뷰를 하신 그 질문자가 저한테 짧게 보내는 그 눈으로 보내는 사인 같은 게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약간 그 무시하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예. 쟤는 자기가 그 유년기를 보낸 나라의 문화가 자기가 하는 거에 특별히 영향을 주는지 뭐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가라는 느낌. 그래서 그때 진지하게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때 기억나는 게 한국 전통 문화에 관한 책들, 지금 기억나는 것들은 기와 문화, 특별히 그때 무슨 동계가 있기도 했지만 한국 건축에 관한 책도 찾아보고 우리 전통 음악에 대한 책도 많이 찾아보고 하면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는 그때 한번 깨달았었고 네. 제가 완전 귀국한 다음에 2011년도에 귀국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한국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네. 전통음악과 뭔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생황은 제가 하는 악기는 서양의 오르간이고요. 예. 생황은 동양의 오르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발음 원리가 서양의 오르간하고 똑같거든요. 예. 근데 서양 오르간은 손과 발로 건반을 연주하면서 파이프를 소리내게 하는 관악기이지만 발음 원리상 생황은 입으로 직접 바람을 불어넣어서 파이프를 울리는 발음 원리가 똑같은 동시에 여러 관을 울리는 화성을 연주할 수 있는 생황의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 전통악기로는 유일하게 화음을 낼 수 있는 그런 악기잖아요. 예. 발음 원리가 같지만 약간 다른 배경을 가진 그런 두 개의 악기가 만난다면 결혼을 한다면 뭔가 특별한 게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서
훌륭한 그 생황주자 김혜용 선생님도 만나게 되고 또 두 학기에 다 관심이 있는 작곡가들을 만나면서 곡도 위촉을 하고 그러면서 작업들이 조금씩 전개되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수님께서 커리어로 해서 미국에서 활동하실 때 네네. 어떤 기자와 인터뷰를 하실 때 과연 너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물어봤을 때 교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서양어를 했었고 생각해보지 않아서 생각해본 적 없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기자가 보내는 미세한 그 메시지 눈으로서 보는 무시하는 그 메시지에 기분이 안 좋으셨고 오히려 그것이 모멘텀이 되어서 우리나라 그렇죠. 네네. 악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동양의 오르간이라는 생각과 서양의 오르간이 함께 연주할 수 있는 교수님께 모멘텀을 생각을 줬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예. 흥미롭습니다. 오늘 덕분에 교수님 덕분에 오르간 오늘 청취자분들은 아마 오르가니스트를 처음 만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생황까지 저희 방송 이름이 클래식 두 개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저희 나름대로 하나는 서양의 클래식, 하나는 동양의 클래식을 표방하고 있는데 진짜 그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하루에 한 번씩 한국 가곡을 듭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예. 교수님께서 아마 모르시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예. 저희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교수님 11살에 데뷔 무대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예. 사실입니까? 네네.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그 음악가 집안 출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료들을 보면 네, 부모님이 음악가이시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하고 자기가 진로를 택한 경우가 있고 또 혹은 가끔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님의 그 강압으로 인해서 네, 시작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비음악가 가정 출신이기 때문에 네. 어릴 때를 기억해 보면 집에서 뭐 제게 악기 연습을 강요한 그런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좀 머리가 큰 다음에 뭘 하고 살아야 행복할까 고민을 하면서 음악가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 아버지의 완강한 반대 때문에 그 반대가 너무 강하고 너무 길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있지. 그래서 여튼 그 데뷔할 때까지는 정말 그 제가 하고 싶은 만큼 기쁘고 행복하게 연습해서 무대에 올라가서도 백지 상태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좋아서 한 만큼 준비한 거를 그냥 남들한테 선보이는 그런 기분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교수님 이렇게 만나 봬도 네. 교수님 세계가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 정말요? 교수님, 예. 예. 교수님 본인은 혹시 천재인 거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감히 어떻게 그런 단어를 좋아서 하는 일을 지금껏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 동감할게요. 예. 정말 겸손까지 예. 교수님 좋습니다. 학창 시절은 어떠셨습니까? 파리로 유학을 가셨어요. 예. 예. 다니던 국립음악원 리옹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국인이 좀 있으셨나요? 제가 학교를 들어갔을 때는 한국인이 저를 포함해서 3-4명. 네. 예. 저 위에 한국인 선배가 아마 한 2명 정도 있었던. 음. 예. 프랑스에는 국립음악학교가 2군데가 있어요. 네. 모든 이들이 다 아는 그 음악사에 나오는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그리고 제가 처음에 유학을 한 리옹 국립고등음악원은 그 프랑스 정부가 그 지방 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파리의 그 수도에 주요한 음악 학교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 제2도시에 또 같은 등급의 학교를 하나 더 만든 건데 그 학교에 제가 처음으로 들어간 거죠. 예. 악기는 다르셨죠? 같은 한국인이 있어도 다른 악기. 그럼요. 아. 피아노 하는 선배, 그다음에 작곡하시는 네. 지금 한양대학교에 계신 그 임종우 선생님 네. 부부가 계셨죠. 아, 예. 그러셨구나. 유학생활 얘기 좀 해주세요. 힘들진 않으셨어요? 외롭거나? 힘들고 외로운 거요. 네. 뭐 당연히 있었겠죠. 특별히 처음에 겨울은 그 한국에서 살다가 갔을 때 익숙하지 않은 그 우울한 겨울 때문에 네.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고요. 네. 그리고 누구나 겪는 거겠지만 언어의 장벽에서 오는 문제,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는 거 뭐 등등. 뭐 그렇지만 적응을 잘 하고 특별히 리옹에서의 3년은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매일 가끔 스스로를 돌아보면 내가 조금씩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를
느낄 때 그런 기분은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 연주를 한번 듣고 싶은데 오늘 첫 곡으로 생상스 교향곡 3번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 예. 예. 오르간 중에 피날레를 들어볼까 하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네. 네. 신동일 교수님의 생상스 교향곡 3번 오르간 중 피날레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교수님, 네. 실황 연주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어디서 언제 연주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수년 전인데요.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여러분 다 아시는 롯데 콘서트홀 개관 연주 때의 실황입니다. 예. 개관 연주 때 하신 거세요? 예, 예. 롯데 콘서트홀. 네네. 와. 그때 서울시향하고 네. 그다음에 정명훈 선생님하고 네. 같이 작업을 했죠. 예. 좀 더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롯데 콘서트홀에서 네. 개관 연주를 할 때 굳이 오르간 곡을 오르간이 그 포함되는 그 레파토리를 선정한 것은 네. 그러니까 거기 훌륭한 악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생수상 오르간 교향곡 교회 그때 그 진은숙 선생님께서 네. 대편성으로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어른 합창단 그리고 큰 규모의 관현악단, 오르간이 같이 연주하는 그런 그 곡도 창작곡을 저희가 그때 초연하는 그런 무대였기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지금 교수님 문자와 이 댓글 게시판이 터지고 있습니다. 소개 좀 하겠습니다. 이은영님, 영화에서 교회 음악으로 많이 듣던 오르간 연주를 클래식에서 신동일 교수님 연주로 들으니 정말 좋아요. 웅장함과 화려함이 느껴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9449 쓰시는 분, 오르간 연주 처음 듣는데 피아노와 비슷할 거란 편견이 싹 사라졌어요.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허은숙님, 오르간 자체가 사이즈가 있어서 그런지 연주도 웅장하고 스케일이 느껴지네요. 고맙습니다. 7700 쓰시는 분, 저는 오르간 하면 신에게 가까이 다가간 악기 같아요. 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시지? 보통 사람들이 오르간이라고 하면은 가지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교수님 사인 CD 받고 싶습니다라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교수님 직접 말씀해 주시죠. 사인 CD를 제가 드리는 거를 제가 제 권한으로 정할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7700님, 네. 우리 신도영 교수님 감동받으신 것 같아서 바로 사인 CD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정경의 클래식 수요 초대석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보 오르가니스트 신동인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소감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오르간 연주 CD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신동인 교수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앨범입니다.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조금 헤비한 질문 하나 할게요. 네. 교수님께 오르간이란 무엇입니까? 오르간이란 사전식으로 정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교수님에게 오르간은? 오르간이란 대본에 없는 질문이라 당황하셨죠. 저희가 7초 이상 말이 없으면 방송 사고입니다. 예. 양식이다라고 할게요. 양식. 예. 일용할 양식이다.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왜 양식입니까? 그만큼 되게 중요하다는 소리겠죠. 오르간 없이는 살 수 없으십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음. 오르간이라기보다 음악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음악을 표현하는 매개로 오르간을 택한 거죠. 연습은 매일 하시나요? 매일 하려고 애씁니다. 예. 우리 교수님이 정말 너무 순수하신 게 얘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매일 못 하실 때도 있으시구나. 그럼요. 그러세요? 예. 악기는 보통 학교에서 연습하세요? 저 집에도 전자오르간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뭐 교회에서도 하고. 네. 연습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거이기 때문에 네. 그거 자체에서 오는 그런 슬럼프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소를 바꿔가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집중하고 스스로에게 더 긴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몇 군데 그 파이프 오르간을 컨택을 해서 네.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장소를 바꿔가면서 연습을 하기도 하죠. 아, 그러시군요. 예, 그 오르간에 있어서 오늘도 이 문자를 보면 오르간 연주를 처음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아직 우리 국민들에게는 오르간은 생소한 악기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 중 하나가 예, 오르간이 있는 극장이 많이 없죠. 예. 아, 저한테 너무 아쉬운데요. 예,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심지어 예, 예술의 전당에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예. 그 서양음악 역사에서도 오르간은 전문가가 나온 게 인기 있는 악기나 아니면 성악이나 이미 20세기 초에 그걸 전문적으로 하려는 그런 선조들이 계셨잖아요. 네. 선배들이 계셨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오르간의 경우에는 저희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의 처음 오르간 교수님이셨던 곽상수 교수님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첫 프로페셔널 오르가니스트였던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무슨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야기를 하죠? 왜 우리나라 예술 오르간이 왜 없습니까? 많지 않냐, 보기 많지 힘드냐. 않습니까? 예. 네네네. 심지어 예술의 전당에도 없다. 예, 예.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이유가 있고 콘서트홀에 설치된 오르간의 경우에는 세종문화회관의 오르간이 효시이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간인 예술의 전당의 경우에 네. 다행히도 설계할 당시에 콘서트홀에 오르간을 지을 거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사실이나 개관할 때 오르간이 없는 상태로 개관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썰을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만 제가 뭐 확인을 하지 않은 거라 여기서 풀 수는 없고요. 아니 교수님, 예. 풀 수 없는 걸 얘기하시면 어떻게 우리 궁금한데. 저기 없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네. 이게 저로서는 네. 오르간을 연주하는 게 업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간의 파이프 오르간이 설계에 포함되었다가 지어지지 않은 게 너무 한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앙 집권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문화 공간에서 오르간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으로 그 문화가 뻗어나가지 않게 되지 않았나. 네. 예술의 전당 보시면 그 합창석 뒤에 있는 공간이 바로 그 파이프 오르간 자리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직도 저는 예당 자체를 수리한다거나 네. 그럴 때 오르간을 어떻게든 좀 설치하게끔 건의를 해보려고 네. 틈새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또 행여나 들으실 줄 모르는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 국보 아티스트 신동엽 오르가니 선생님 방금 지금 분노를 하셨습니다. 왜 설계 당시에는 있었는데 그것이 합창석으로 바뀌어서 우리나라 대표하는 공간에 오르간이 없는가? 자, 교수님, 제가 보기에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교수님께서 지금 슈퍼스타잖아요, 오르간계 우리나라. 아유, 인정하십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세요. 이 프로필도 그렇고 연주도 그렇고 교수님의 여러 가지 스타성이 충분하시니까 교수님이 일단 국민에게 더욱더 사랑받는, 우리 전공자들에게는 슈퍼스타시니까 국민에게 사랑받는 슈퍼스타가 첫 번째 되시고, 나중에 이제 한 좀 계시다가 네, 예술의 전당 사장으로 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 음악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르간의 중요성과, 왜냐하면 이러면서 우리 문화가 하나하나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까지는 모르겠고요. 네. 저는 제가 오르가니스트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예.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교수님의 컨셉은 천재의 겸손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한 곡 더 듣고 싶은데 예. 이번 곡 설명 좀 해주세요. 리스트의 바흐 주제에 의한 전주곡과 푸가인데 예. 전주곡까지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레코딩에 대해서 특별히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네. 제가 미국에 한 10년 정도 살다가 왔는데 네. 거류를 하면서 텍사스, 제가 달라스 지방에 네. 8년 살았습니다. 제가 살던 집 근처에서 네. 근처에 보면 브로드웨이 브로드웨이 침례교회가 예. 있는데 예. 거기에 있는 오르간에서 녹음을 했어요. 근데 네. 그 오르간은 예. 우리가 다 익히 아는 미국의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반 클라이번 선생이 기증한 오르간이 있는 교회입니다. 네.
기증을 하신 이유는 당신의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네. 하신 거고요. 예. 제가 한국 완전 귀국하기 얼마 전에 바로 그 교회에서 반 클라이번 재단에서 초청해서 연주를 했을 때 클라이번 선생이 아주 살아 계셨는데 친히 제 연주에 와주셨고 그다음에 프라이빗 리셉션에서도 한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저로서는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은 거죠. 네. 저는 어릴 때 그분이 연주한 차이콥스키 그 협주곡을 막 들으면서 음악가로서의 꿈을 키웠는데 네네. 그분을 실제로 대면하고 그분에게서 제 음악에 대한 코멘트를 듣는 거는 음악가로서 누릴 수 있는 거의 최고의 네네. 영광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클라이번 선생님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렸을 때 저는 지구 반대편에서 당신의 음반을 들으면서 음악가의 꿈을 블라블라블라블라 말씀드렸더니 네. 당신 눈에 이렇게 눈물이 핑 도는 거를 본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 네. 알겠습니다. 리스트 바우 주제에 의한 전주곡 신동일 교수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브라보!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04 천사 쓰시는 분 신동일 교수님의 오르간 연주에 감동받았습니다. 오늘 힘들어 지쳐 있었는데 힐링되고 위로도 받았습니다 하고 천사 보내주셨습니다. 8195님 목동 성당에서 파이프 오르간 연주하는 날은 정말 감동이 복받쳤는데요. 신부님 강론은 귀 안 들어오고 빨리 연주를 듣기를 손해 봅니다 라고 8195 쓰시는 분 보내주셨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네. 너무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출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쁜 마음으로 나오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이거 문자가 폭발하고 있어서 저희 교수님 팬이 너무 많고 자 교수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오르가니스트 신동일의 꿈은 뭡니까? 꿈이요. 지금 하듯이 제가 하는 일 계속 하고 뭐 그거를 굳이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특별히 이렇게 오르간이 드문 나라에서 제가 오르가니스트를 하게 된 것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네. 가끔 생각을 하는데 서울은 그나마 파이프 오르간 시설이 있는 편이지만 지방으로 가면 또 오르간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지방 거점 도시들 예컨대 아마 전주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 오르간이 하나도 없을 테고 제가 알기로. 네. 그래서 오르간을 듣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디든지 전자 오르간을 들고 가서라도 오르간을 연주하는 게 나의 사명이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클래식 연주자들은 솔직히 대중과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어렵고 무겁죠. 하지만 여러분 수요 초대석에서 제가 매번 느끼는 감정이지만 이렇게 연주자들은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오르가니스트 우리나라 국보 오르가니스트 신동일 교수님의 꿈도 여러분들이 오르간을 듣고 싶다면 어디든 달려가서 연주해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 꿈입니다. 이은영님 신동일 교수님 연주를 통해 한편의 거대한 서사를 본 느낌이에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신동일 교수님의 꿈 저희가 응원할 거고요. 오늘 정경의 클래식 아쉽게도 이제 문을 닫아야 할 시간인데 교수님께서 다시 출연을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있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곡 들으면서 마칠 텐데 마지막 곡이 교수님 비에른의 곡이네요. 네네. 네, 제목은 뭡니까? 나이아드 그 신화에 나오는 물의 요정이에요. 네.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클라이번이 기증한 네. 오르간에서 연주한 그 음반에 있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곡을 들으면서 오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오늘 문을 닫을 거예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안녕 한 번만 해주십시오.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가웠고요. 다시 보는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정경의 클래식 오늘 문을 닫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안녕.